사연을 맞을 수도 있으니 찾아올 수는 없나요? 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여 세무사의 텍스라이프입니다.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세무 컨설팅 내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슬기로운 텍스라이프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연은 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이 주주에 대한 고민으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슬기로운 텍스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김미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G대표입니다. 창업주이신 아버님이 법인 설립을 1998년에 하셔서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서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저도 10년 전부터 아버님 회사에 입사하여 이제는 사내이사로 경영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주주 중에 차명주주가 있어서 가업 승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창업주이시고 약 30년 동안 모든 경영과 사업을 하셨는데 차명주주 때문에 가업 승계를 할 수 없다니 너무 황당해서 슬기로운 텍스라이프를 찾게 되었습니다. 차명주주 때문에 가업 승계를 못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된 법인일수록 사연 속 대표님과 같은 고민을 많이 안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법인 설립에 대한 상법 규정 때문인데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발기인 수에 제한이 있어서 법인을 설립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빌려서 주주로 등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차명주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차명주주란 실제 법인의 주주는 아니지만 이름만 빌려서 주주로 등재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상법 규정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의 수를 맞춰야 해서 이름만 빌려서 주주로 올려놓는 사례가 많았던 거죠. 명의만 빌려서 주주로 등재하기 때문에 명의신탁 주식 또는 차명주주라고 불립니다. 차명주주가 있으면 가업승계가 왜 안 되나요? 가업승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입니다. 그 조건은 10년 이상 50% 이상 지분을 유지하면서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연 속 창업주께서는 차명주주에게 지분이 55% 분산되어 있었고 정작 창업주의 지분율은 45%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하려 해도 형식상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찾아올 수는 없나요? 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 차명주주에 대해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를 실행하였습니다. 사연 속 기업처럼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 신청서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자료 등을 활용해서 복잡한 세무검증 절차 없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확인 신청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 규정 구조의 1항을 보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차명주주가 모두 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법인 설립 후에 불균등 증자가 있었던 기업은 확인 신청 대상 요건이 안 되니까요.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연 속 대표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네, 텍스라이프에서는 사연을 받은 이후에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창업주의 명의로 주식을 모두 환원하였습니다. 주식을 환원하고 보니 창업주의 지분율은 설립 시점부터 100%가 되고 가업승계 증여 특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서 안전하게 조세 특례를 받고 사전 상속 제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때는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등 과세 요건을 검토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증여 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이나 또는 증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증여 의제 시점 등을 검토해서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미리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 개설한 현재 시점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양도 또는 증여 등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연 속 대표님의 차명주식 솔루션 이해가 되셨나요? 차명주식 문제는 차명주주가 갑자기 유고를 하거나 또는 잘못 이동된 경우 과다한 조세 부담 그리고 소유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점이나 혹은 명의신탁의 형태 등에 따라서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컨설팅 전문가와 사전에 반드시 상담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텍스라이프에서는 차명주식과 같은 기업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칸 컨설팅 그룹의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차명주식 환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관련 질문은 댓글, 전문적인 컨설팅 상담은 화면 상단의 카카오 채널로 가능합니다. 또한 텍스라이프에 도움이 필요하신 컨설턴트 상담도 상담 문의 방법으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